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이 있었답니다. 그 고을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름 없는 마을처럼 조용히 흘러가는 곳이었지요. 가을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는 시절, 그 고을의 장터 귀퉁이에는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답니다. 가을이 깊어 첫 서리가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장터 어귀에 앉은 노인은 늘 그랬듯 누더기 한 벌로 몸을 감싸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늙은이라 부르며 지나갔지요.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사람이 아닌 그림자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찬바람이 매섭구나. 노인은 마른 기침을 하며 웅크리고 앉았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어디로든 가야 할 텐데 그의 다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리 가지 못했답니다. 한때는 양반의 기품이 느껴지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주름만 깊게 패어 있었지요. 장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떡 장수, 나물 장수, 옷감 장수들이 자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로 노인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지나가는 장돌뱅이가 떨어뜨리는 곡식 한 톨이라도 주워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검은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이 노인 앞에 멈춰 섰답니다. 여인의 얼굴은 수건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인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찹쌀떡 한 조각을 노인 앞에 내려놓았답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올려다보았지만 여인은 이미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노인은 떡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오래간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지요. 야, 저 여자 맞지? 포도청에서 도망친 그 계집이 분명해. 갑자기 장터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한 상인이 여인을 가리키며 소리쳤고 몇몇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었답니다. 여인은 몸을 웅크리며 걸음을 재촉했지요. 저런 음탕한 계집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양반 날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첩이라지. 돌을 던지려는 순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 앞에 막아섰어요. 멈추시오. 사람을 함부로 해치려 하다니. 이것이 조선의 백성이 할 일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어조에는 어딘가 위험이 있었답니다. 상인들은 잠시 멈칫했고 그 틈에 여인은 멀어져 갔지요. 돌아서는 여인과 노인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첫 눈맞춤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여인이 다시 장터 구석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여인은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아 보따리를 풀었답니다. 드세요. 많지는 않지만 보따리 안에는 나물밥과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있었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고맙소. 하지만 왜 나 같은 늙은이에게 제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그날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되었을지. 여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노인은 음식을 받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고 여인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의 조용한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여인은 매일 장터에 들러 노인에게 작은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말이 없던 두 사람이었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늘 이렇게 장터에 계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소. 나도 한때는 관복을 입고 고을 일을 보던 사람이었다오. 노인의 말에 여인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관직에 계셨다고요? 그랬었지. 이 고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판관이었소.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구려.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한때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로는 이곳에서 이름 없이 살아왔다고 했지요. 세상일이란 참으로 더섭는 것이오. 오늘의 영화가 내일의 치욕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평안이 될 수도 있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라고만 말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장터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비단 장수의 값비싼 비단 한 필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분주히 범인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그 여자일 거야. 저번에 포도청에서 도망쳤다는 그 계집.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여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마침 여인이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던 참이었지요. 상인들이 여인을 둘러싸고 비단을 훔쳤냐고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보따리를 빼앗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모두가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비단을 잃어버린 건 언제요? 오늘 아침이요. 장을 열 때 분명히 있었는데 점심때 확인하니 없어졌소. 비단 장수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범인이 아니오. 그녀는 아침부터 내 곁에 있었으니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누가 훔쳤겠소?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라곤 저 여자뿐인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보기엔 오늘 장터에 처음 보는 물건 장수가 하나 더 있었소.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등에 큰 보따리를 맨 그 사내 아침에 비단 장수 앞에서 오래 물건을 구경하더니 갑자기 떠났소. 그리고 그 후로 보이지 않는군요. 비단 장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맞소. 그런 사내가 있었소. 내 비단을 한참 구경하더니 사람들이 그제야 그 사내를 찾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어귀에서 그를 붙잡았답니다. 그의 보따리에서 잃어버린 비단이 나왔지요. 아이고, 이런 누명을 쓸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여인이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진실은 항상 그 너머에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을까. 여인과 노인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여인은 마을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며 번 작은 돈으로 노인의 끼니를 챙겼고 노인은 여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 글자는 인이라 하오. 사람 1년에 2획을 더한 것이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오. 인, 정말 아름다운 글자네요. 여인은 노인이 땅바닥에 그린 글자를 따라 그리며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여인은 금세 글씨를 잘 쓰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웃 고을의 양반이 행차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분주히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들었소? 박 판서 나리께서 오신다고 하오.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난리인가? 몰라서 묻소. 이 근방에서 제일 세도가 높은 양반이시지. 첩도 10명이 넘는다고 하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인은 이상한 기색을 느끼고 물었답니다. 무슨 일이오? 얼굴이 하얗게 변했소만.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여인은 노인에게 말했어요. 내일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오?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실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노인은 말없이 기다렸고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저는 박 판서의 5번째 첩이었습니다. 16에 팔려가 3년을 그곳에서 지냈지요.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어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내일 박 판서가 오면 저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하지만 이제 가야 해요. 여인이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기다리시오. 아직 희망이 있소.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인은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현감 대감을 찾아가 볼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지만 어르신은 이제 아무 권한도 없으신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나도 한때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던 사람이었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현감 대감이 있는 관하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박 판서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 감히 현감 대감을 뵙고자 합니다. 노인이 관하 문 앞에서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현감이 관하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대감,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현감이 노인을 향해 돌아보았지요. 누구신가? 관하에서 소란을 피우면 어찌하오? 죄송합니다만 잠시 대감의 귀를 빌리고 싶습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감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더니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현감 앞에 섰답니다. 무슨 일이오? 오늘 이 고을에 박 판서 나리께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찾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
박 판서의 첩 얘기를 하는 것이오? 현감의 말에 노인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미 알고 계셨군요. 이 작은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모를 리 있겠소.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오? 양반 사이의 일에 내가 끼어들 수는 없소.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는 당신은 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청을 하오? 장터 구석에 앉아 있는 늙은이가 아니었소? 그때였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똑바로 현감을 바라보았답니다. 신은 전 평산고을 판관 이문수였사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어요. 이문수 대감이라고? 10년 전 그 유명한 판결로 임금님께 상을 받으신 그 이문수 대감?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름 없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현감은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이런 대감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대감의 이야기를 듣고 관직의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세상 일이 그러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 판서가 오면 그 여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대감께서는 오늘 저와 함께 박 판서를 맞이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감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미약한 힘이 남아 보태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 판서가 고을에 도착했을 때 현감은 노인을 고문고 의원이라 소개하며 함께 자리에 앉혔답니다. 박 판서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노인의 학식과 지혜에 감탄했지요. 그리고 현감의 노력으로 도망친 첩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답니다. 저녁이 되어 노인이 여인이 있는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은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 계셨어요? 너무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소. 당신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다오. 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이제 당신은 이 고을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절 위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노인은 여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소. 모두가 소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 다만 때로는 그 이름이 잊혀질 뿐이오. 그 일이 있고 난 후 노인과 여인은 작은 움막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매일 노인에게 글을 배웠고 노인은 여인에게 약초와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답니다. 이 풀은 질경이라 하오. 상처에 바르면 아픔을 덜어주지. 이 열매는 으름덩굴 열매인데 기침에 좋다지요. 여인은 놀라운 속도로 배웠고 자신의 손재주를 살려 마을 사람들의 옷을 기워주거나 고장난 물건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솜씨를 인정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보게, 내 저고리 좀 기워줄 수 있겠나? 아이고, 내 삼배 치마가 찢어졌는데 좀 봐주겠소? 여인은 묵묵히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었고 그 대가로 작은 돈이나 음식을 받았어요. 그녀가 고치는 손길은 참으로 정교했고 금세 손이 야무진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노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여인은 밤낮으로 노인을 간호하며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기는 어려웠답니다. 걱정 마시오. 내 평생 살 만큼 살았소. 노인이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제 충분히 강해졌소.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요. 그때 관아에서 급한 전갈이 왔어요. 현감, 대감이 노인을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노인을 부축해 관아로 향했답니다. 이문수 대감, 큰일이 생겼습니다. 관아의 문서들이 모두 뒤섞여 버렸는데 정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감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현감이 간절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노인의 몸 상태로는 그 일을 도울 수 없었지요. 미안하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소. 하지만 노인은 옆에 서 있는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이 여인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요. 내가 그를 가르쳤고 그녀는 매우 총명하오.
현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여인이 어찌 관아의 문서를 정리한단 말인가?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녀의 손길과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오. 현감은 반신반의하며 여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여인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노인이 가르쳐 준 글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머리는 명석했지요. 놀랍구려. 이렇게 잘 정리될 줄이야. 현감은 여인의 솜씨에 감탄했고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연이라고 합니다. 연아 씨, 관아에서 일해 주겠소? 품삯을 드리겠소. 그렇게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품삯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지요. 더 이상 도망친 첩 혹은 거지 여인이 아닌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여름이 오고 노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답니다. 연아,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요. 어르신,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오. 당신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소. 노인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게 이름을 되찾아 주셨으니까요.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여인녀는 노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노인의 장례에 모였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가 한때 존경받던 판관 이문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셨소.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잃고도 지혜와 정신만은 잃지 않으셨으니 현감은 깊은 존경의 뜻을 표했고 노인을 마을 뒷산의 좋은 자리에 모셨답니다. 여인녀는 매일 노인의 묘소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관아에서 일했어요. 현감 대감께서 제게 더 많은 일을 맡기셨답니다. 어르신이 가르쳐 주신 글 덕분에 모두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여인녀는 마을에서 점차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답니다. 그녀는 관아에서 일하는 한편 장터 한켠에 작은 바느질방을 열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옷을 기워주고 천을 짜고 때로는 약초를 다려 아픈 사람들을 도왔지요. 연아 씨, 우리 아이가 열이 나서 그러는데 좀 봐주시겠소? 연아 씨, 이 옷 좀 손봐 주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투박하게 하는데 연아 씨 손길은 달라요. 여인의 바느질방은 점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지요. 연아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하늘에 있는 7 공주님 이야기를 해줄까? 여인은 노인에게 배운 옛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여인에게 물었어요. 연아 씨, 글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연아 씨처럼 글을 읽고 싶어요.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럼 가르쳐 줄 수 있지. 내일부터 오후에 시간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함께 배우자꾸나. 그렇게 여인의 바느질방에서는 매일 오후 글 배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였던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 10명, 20명이 되었답니다. 고, 노, 덜, 자, 따라 해보렴.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여인은 자신이 노인에게 배운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말이지요. 그녀의 글방 소식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답니다. 들었소? 장터 귀퉁이에 여자가 글방을 열었다는데 아이들이 금세 글을 깨친다고 하오. 여자가 어찌 글을 가르친단 말이오? 하지만 그 여인이 가르친 우리 조카는 벌써 한시를 지을 정도라오.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세월이 흘러 겨울, 봄,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어요. 어느덧 여인연이 이 마을에 온 지 3년이 되는 날이었답니다. 그날 현감이 직접 여인의 바느질방을 찾아왔어요. 연아 씨, 큰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일인지요, 대감? 우리 고을에 서당을 열고자 하는데 선생님을 모시지 못했소. 그런데 연아 씨가 가르친 아이들이 놀랄 만큼 글을 잘한다고 하여 여인은 놀란 눈으로 현감을 바라보았어요. 저보고 서당의 훈장이 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물론 여자가 훈장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문수 대감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이치보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라고.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영광입니다만 제가 감히 걱정 마시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연아 씨의 지혜와 가르침이 우리 고을 아이들에게 필요하오. 그렇게 여인여는 고을의 서당 훈장이 되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그녀의 가르침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연 훈장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소. 우리 딸이 연 훈장님께 배운 덕에 이제 편지도 쓰고 책도 읽는다오. 여자아이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여인은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바느질방에서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틈틈이 노인에게 배운 약초 지식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다시 세월이 흘러 여인연의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가 이 마을에 온 지 어느덧 15년이 지났지요. 그동안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은 수백 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차가 있었답니다. 한양에서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왔다는 소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답니다. 암행어사는 고을의 잘잘못을 살피러 오는 임금님의 눈과 귀니까요. 암행어사는 놀랍게도 여인연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답니다. 스승님. 암행어사는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사님께서 제가 어찌 스승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신 분이시니. 암행어사는 여인연에게 임금님의 하사품을 전달했어요. 그것은 인덕연대이라고 쓰인 편액이었답니다. 임금님께서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스승님의 덕을 기리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여인연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노인의 묘소를 찾아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어르신, 오늘 제가 임금님의 하사품을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영광을.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날 장터에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 묘소 주변의 풀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노인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랬듯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여인여는 60, 70의 나이가 되었답니다. 그녀의 서당은 이제 커다란 학당이 되었고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수 있었지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란다. 그러니 누구나 글을 배울 권리가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연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했어요. 때로는 멀리서 그녀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80의 나이가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학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지요.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노인 곁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혜의 샘이라는 이름의 정자를 세웠지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글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때 거지 여인이라 불리던 그 사람은 마을의 스승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요.